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택트, 사장을 위한 언택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이란 책을 준비했어요. 이 책은 국내 1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박사이시며 또 현재 KBS 앵커 겸 또 아나운서이신 김은성 교수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급변하는 언택트 시대에 리더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컨택트만큼이나 효과적이고 깊이 있는 언택트 커뮤니케이션의 노하우는 무엇이며 또 대면 만남을 이전과 어떻게 또 달라져야 하는지 그 해답을 제시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는 미래에서 온 신호일지 모르겠다. 그동안 사스와 에볼라, 메르스 등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계속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는 무시했다. 급기야 코로나19라는 초강력 메시지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고 뉴노멀 시대를 초래했다. 이제 도루지도책을 버리고 내비게이션을 켜야 할 때다. 즉, 실시간 정보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해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또한 일상이 뒤흔들릴 만큼 급격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익숙치 못한 메가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때 두려움과 비관에 잠식되어서는 발빠르게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과거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던 것들을 회상하며 그리워하는 것은 잠깐이면 족하다. 그보다는 코로나19가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 불확실한 오늘에 대처하는 리더의 지혜일 것이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상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의 만남, 여행지의 멋진 풍경을 주로 올렸다면 이제는 자기가 만든 음식, 자신의 소소한 일상 등 나에게 집중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감지된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여행 사진을 올린 연예인이 여론의 질타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사람들도 더욱 조심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는 메가 트렌드의 변화를 불러오는 중이다. 후일의 역사학자들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거대한 변화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가 바꾼 일상에 적응하기 위해 급급한 상태다.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막역한 기다림과 낙담만으로 삶을 이어간다면 점점 더 깊은 침체기 속으로 빠져들 뿐이다. 변화를 빠르게 인식하고 앞으로 달라질 내 삶과 일터, 사회를 주체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리더들의 역할은 한층 더 중요하다. 조직 전체가 시대의 변화에 기꺼이 적응하려면 또한 새로운 방식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구상하려면 리더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관계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만나야 될 사람과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람을 구분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한 공간에서 보내는가,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가 또한 친밀한 정도를 구분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관계의 이러한 편중 현상은 아마도 더 깊이 고착될 듯하다. 관계가 깊어지기까지 예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소통과 공감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럴수록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중요해진다. 접촉의 횟수와 시간이 줄어들면 짧은 만남에서 나를 어떻게 포지셔닝 하느냐에 많은 것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언택트 시대에는 여러 가지 거절할 상황이 생긴다. 내가 꺼려지고 찜찜하면 가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적절히 거절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지키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다. 내 의사가 아닌 강요에 의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다. 억지로 하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되면 마음이 더 괴롭다. 거절을 제대로 잘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기술이다. 일단 생각해볼 문제는 우리는 왜 거절을 잘하지 못할까 하는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무리를 일으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회에서 성장했다. 거절하는 것은 공손하지 못한 일이며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이 거절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모두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때로는 권위에 도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거절을 하지 못할 때도 있다. 윗사람이 뭔가를 부탁하면 웬만해선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거절은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뭔가를 억지로 해서 서로 불편해지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지을 때 오히려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마지못해 하고 나서 상대방을 원망한다면 그 사람도 그것을 분명히 느낀다. 거절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일단 생각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 아, 그렇군요. 오늘까지 생각을 좀 해봐도 될까요? 덜컥 받아들이지 말고 정중하게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생각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구한 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일인지 천천히 생각해보자. 일단 덜컥 승낙해놓고 거절하기란 더 부담스러운 일이다. 고민할 때 한 가지 포인트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되지만 상대와의 관계를 위해 감내할 만한 일인가 하는 것이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되도록 부탁을 받은 그날 안에 답을 주는 편이 좋다. 거절의 요령 중 하나는 상대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이다. 누군가가 부탁을 하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끊는 사람이 덜어 있다. 심지어 통화 중에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미안해 하고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작정하다시피 거절하는 것과 사려 깊게 이야기를 들은 후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은 천양지차이다. 어떤 태도가 좋은 관계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는 명확하다. 상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입장과 고민을 충분히 알게 되어서 나의 사정이 여의치 않음을 밝히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거절의 이유가 더 분명해지고 거절이 훨씬 타당해진다는 것이다. 만약 거절을 하게 된다면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다. 지금은 비록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거절하지만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혹은 언제쯤에는 참석할 수 있는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관계가 깊은 사람일수록 거절의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물론 내가 부탁을 들어주어야 할 명분이 없는 사람이라거나 그리 가깝지 않은데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경우라면 겸손하되 단호하게 거절하는 편이 현명하다. 리더는 조직 내에서 수없이 칭찬과 지적을 한다. 칭찬이든 지적이든 무엇보다 상대에 대한 열린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떤 일에 실패한 직원에게 자네는 능력이 부족해, 다른 걸 해봐 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일이다. 대신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도전하면 될 거야 하는 코멘트가 훨씬 더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상대의 가능성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흰 도화지 위에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 것과 비슷하다. 어떤 작품이 나올지는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대화의 원칙은 명확하지만 말 그대로 원칙일 뿐이다. 말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앙상한 뼈대만을 그릴 수도 도화지 가득 풍성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언택트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 다른 각도일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활기차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커뮤니케이션에 대비하는 리더들이
조직을, 그리고 세상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다.